안녕하세요. 제가 일 중독인가 봐요. 비가 오는 날에 쉬면은 마음이 푸근한데 왠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은 놀으면서도 불안한 거 있죠. 근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마음이 편한 가운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과수 농가를 살린다. 창고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졌는데 거창하죠.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되는 묘목 농사기 때문에 농사의 시작은 묘목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묘목서부터 넘손을 빌려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또 요즘에 특히 뭐 사과 밀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묘목 한 주당 가격이 뭐 10,000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식은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묘목 값이 부담이 돼가지고 밀식을 못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한강이가 이 정도로 세밀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확률까지도 제가 다 말씀드리고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5가지 중에 아마 3가지까지 오늘 방송을 하고 나머지 묘목 조성하는 방법하고 묘목의 확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보관법까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창고접을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서부터 접을 하시면 돼. 지금 이전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접을 창고에서 접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정보를 드리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해가지고 좋은 창고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다 그냥 심으시면 돼. 심는 방법도 여러분들 고추 심는 것보다 더 쉬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심는 것도 여러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리하고 또 확률적으로도 높은 확률을 자랑하는 한강이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처음에 대목을 구입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한강이가 잘 활용하는 접 중에 하나가 Z접이고 두 번째가 이제 덧대기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Z접의 장점이 뭐냐면은 웬만한 굵기만 되면은 그냥 찌르기만 하면은 옆에 수관을 맞추지 않아도 웬만큼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술 없이 이 깎는 각도, 요 깎는 부분만 신경 써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대목을 구입하실 때 복숭아 대목이든 사과 대목이든 이 대목의 사이즈, 그리고 대목도 여러분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대목 3,000원짜리 A급, B급 이거 살 필요 없어요. 향당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싼 거, C급, D급, 요 정도 막 젓가락 굵기 간 넘어가지고 이렇게 야리야리한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싼 거를 구입하시고 정 없다 하면은 뭐 조금 더 굵은 걸 구입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대목을 구입할 때 사이즈를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사장님 이거 대목에 그 30cm 위에서 접을 붙일 건데 그 위쪽에 접 붙이는 대목의 굵기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정도 굵기다 그러면은 제수접을 할 거니까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접순을 구해야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목이 막 새끼손가락 굵기, 왕손가락 굵기야. 근데 그런 정보도 모르고 이런 젓가락 굵기의 접수를 구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목을 구입했을 때 그 대목의 굵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접수를 많이 구해놔야지 일이 순조롭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목의 사이즈를 미리 알고 그 사이즈에 맞는 접순을 구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접을 붙일 때 상세한 설명을 일단은 제가
자, 여러분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왜냐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는 일단 복숭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복숭아 뿌리는 실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많아. 근데 창고접을 해가지고 봄에 묘목밭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기에는 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봄에 젖만 붙여가지고 이것만 심을 수 없잖아요. 모든 농사일의 과반수 이상이 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리하면서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복숭아 뿌리가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뿌리를 한 1cm, 2cm 간격으로 이렇게 자르세요. 다. 이렇게 똑똑똑똑 끊어. 잠시만요. 제가 이거 물로 깨끗이 씻었는데도 네. 여러분 이 상태로 만드셔야 돼. 네, 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접을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이게 화면상에 이게 일단은 자, 이제 한 예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세요. 이 칼밥을 넣을 때는 여러분 이게 대목이 복숭아 대목 같은 경우에는 A급, B급은 막 너무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군이 커가지고 작업이 안 돼. 그러니까 복숭아 대목 같은 경우에는 채합발이 C급, D급 공원에서 버린다 하는 거 그런 거 주워 오셔가지고 하면 돼. 왜냐하면 이 Z접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아무리 가늘어도 다 접이 붙여가지고 가능하니까 그런 거 C급, D급 농원에서 버릴만 한다는 거 그런 거 주워 오셔가지고 그런 거 사갖고 오셔가지고 하시면 돼. 싸게 사갖고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칼밥을 넣을 때는 이거를 많이 해보셔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Z접의 기술의 핵심이 뭐냐? 이 칼밥을 넣을 때 누가 더 길게 사선으로 깎느냐거든요. 이해 가시죠? 누가 더 길게 사선으로 깎느냐예요. 그래서 한강이도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잘 될란가 모르겠어.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선으로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간다. 됐죠? 왜냐하면 이게 사선으로 천천히 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사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깎는 연습을 몇 번 하시면 돼. 금방 돼요. 그리고 아무리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안 돼도 어느 정도 대충 해도 잘 붙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러면 칼밥을 어떻게 넣느냐? 자, 이렇게 사선으로 대목을 잘랐어. 그러면 칼밥은 이 뿌리 쪽에서 이 위쪽으로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저기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펜까지 준비해 갖고 왔어요. 자, 이 뿌리 밑에 쪽에서 3등분을 하는데 하나, 자 1등분 이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잠깐만. 제가 일단 표시를 먼저 해놓고 제가 3등분을 해놓고 제가 자 이렇게 이제 3등분이 돼 있어요. 3등분에 칼밥을 넣는 자리가 3분의 2 지점. 이 지점에다 칼밥을 넣는 거예요. 자, 칼밥을 넣는데 자 이렇게 세로로 보여드릴게요. 칼밥을 넣을 때는 여러분 힘을 줘가지고 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넣고
이렁이렁 해가지고 살살살살 넣어야 되는 게, 그게 요령이에요. 창고접을 할 때는 요거를 이 나무의 면과 수평으로 칼밥을 넣어야 돼. 화면을 제가 잘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힘을 확 주면은, 잘못하면 칼밥이 확 들어가면은 손을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렁이렁 살살살살,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 자,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칼밥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벌려주고 빼시면 돼.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으로 칼밥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밥을 넣은 밑부분에서 위쪽으로 3분의 2 지점, 똑같이 이 3분의 2 지점에다가 칼밥을 넣는데, 자, 칼밥을 살짝 넣고 이렇게 나무에 수평이 되게 그렇게 칼밥을 넣는 거예요. 힘있게 하지 말고 살살살살 이렇게, 그래야지 안 다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해가지고 칼밥을 이 정도로 넣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살짝 벌린 다음에 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칼밥을 넣었잖아요. 그냥 칼밥 넣은 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어넣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접테이프로 감는 방법이 있고 그냥 녹는 테이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그 녹는 테이프로 해가지고 편하게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장갑을 꼈더니 이게 녹는 테이프거든요. 근데 이 녹는 테이프 요 한 장이, 요게 이제 녹는 테이프인데 요게 한 3,000개인가? 그 정도 접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끝에 사선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복숭아 제트접은 완성을 하는 거고, 이제 사과접은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은 단지 뭐냐, 사과는 이렇게 생겼어. 단지 이 접붙이는 높이가 한 30cm 이상 된다는 얘기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붙이는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 수학 콘테너가 있어요. 그 콘테너의 길이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종이 사이즈 있잖아요. 이 종이 사이즈에 콘테너를 한다 하면은 이 대목의 길이를 한 이 정도로 자른 다음에 여기서 접을 붙여 가지고 콘테너의 사이즈에 맞게 접을 붙여 가지고 이제 창고에 보관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과 대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M9 같은 경우에 2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뿌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뿌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도 없어도 나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처음에 와가지고 대목을 신청해가지고 사갖고 왔는데 뿌리가 없는 거야. 막 뿌리가 한 가닥밖에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몇 가닥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목이 살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과나무 대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뿌리가 없어요.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접만 잘 붙여가지고 한가위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잘 찔러 놓고 물만 잘 주시면은 사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뿌리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커트 해가지고 창고에다 이제 보관을 하시면 돼. 그래서 창고에 보관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간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안에다가 묘목을 넣은 다음에 이 묘목을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 사이즈하고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비닐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묘목을 넣고 비닐로 싸가지고 좋은 창고에 보관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은 묘목밭 조성할 때 토질이라든지, 그리고 봄에 조성할 때, 그리고 또 작년에 혹시 미리 조성해 놓은 게 있다면은 작년에 조성해 놓은 묘목밭에다가 어떻게 정식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추접을 했을 때 토질이 엄청 중요한데, 그런 토질에 이런 묘목을 심었을 때 M9 확률과 26의 확률, 그리고 복숭아 실생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